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어머님께서 직접 수험생 아들을 위해 상담 신청을 하셨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수시 그리고 정시 대학들은 어디고 입시 지원을 한다면 어느 곳에 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나노바이오 공학자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3.06 등급이고요.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2018년 3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2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66시간이고요. 독서는 총 44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과학탐구 동아리와 과학 관련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모범 학생 표창 3회 등 40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 전공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가 서강대 생명과학 전공 희망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친구가 나노바이오 공학자가 또 꿈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 애가 지구촌 아이들에게 그 학용품 키트 보내는 봉사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노바이오를 통해서 신약 개발 등 좀 관심이 좀 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어머니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은 3등급대고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백승환 선생님 모의고사 내신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이 없어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2.75등급, 수학이 3.5등급, 영어가 3.25등급, 과학이 2.75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3.06등급으로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하락해서 다시 올라갔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역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 가형은 3등급, 영어는 1등급, 한국사는 6등급, 화학 1은 1등급, 생명과학 1은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 등급은 2등급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역시 2학년 때죠. 국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3등급, 영어는 1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선생님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인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전공을 보게 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으로 뽑고 있는데 교과 성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전형을 교과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교과 성적만으로 따진다면 우리 학생의 진학 가능성은 한 60% 정도로 좀 높지는 않은 편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학년도에 자기주도학습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약 1.5등급의 사례가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12월 달에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낮긴 하지만 1.6등급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약간 상향 지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약 1.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한양대 유기나노 공학 과 같은 경우에도 1.4등급 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 면에서는 약간 다소 무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 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희망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능에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논술 전형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내신 분석과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분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교과목의 학기별 내신 변화를 보게 되면요. 1학년 1학기 때는 2.75등급, 그리고 2학기 때는 3등급, 2학년 때는 3.44등급,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3.06등급으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등급이 하락하고 있다가 다행히 2학년 2학기 때 등급이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학업 역량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쪽에서는 교과 성적 부분을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학년 2학기 때 다시 한번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도 성적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교과별로 보면은 이제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전공계열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매 학기 성적이 등락을 보이는 편이긴 하지만 2등급 대 성적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 면에서는 좋은 평가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교과는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과목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더 하락을 하였고요. 이럴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다소 이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학교마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3학년 1학기 때는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어 교과는 3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4등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일단 성적을 다시 한번 향상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전공하는 관련과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쪽으로 지원하게 될 텐데 다행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대 쪽에 유리한 과목인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약간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목표라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부분만 따졌을 때는 다소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또 발전 가능성에 더 목표를 두고 성적 향상에 좀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어머니께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질문을 저한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낮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좀 안 나오니까 실수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긴장도 더 하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지금 100분위 성적을 이제 작년 11월 달 거하고 이제 3월 달 거를 봤더니 100분위가 보통 84에서 87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 대부분 원점수가 보통 이제 80점 초반이나 70점대에 많이 나오는 학생인데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맞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 맞힌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 80점 중후반 정도까지를 목표로 세워서 지금 그러면은 현재 3월 달에 비해서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더 잘 맞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2등급대를 유지할 수 있는 성적, 즉 100분위를 따졌을 때 89점 이상 그리고 등급으로는 2등급대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국어라든가 과학 성적을 좀 더 높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학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 전공의 정시 지원 경쟁력을 보게 되면 약 70% 정도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과보다는 수능 쪽에 좀 강점 있는 학생을 보여주고요. 서강대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상계 영역 100분위를 따졌을 때 약 282점 정도 수준으로 상위 약 3% 정도의 해상이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상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계 영역 100분위가 287점, 상위 약 2.2% 정도 예상이 되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의 경우에는 상계 영역 100분위가 약 289점, 그래서 약 상위 1.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모의고사 분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 합이 276.6입니다. 약 277점이고요. 상위 약 5% 정도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보면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국어 성적이 98.49로 가장 좋습니다.
11월 학력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는 상당히 강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긴 하지만 수시에서 이제 논술 전형까지 고려한다면 이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상위권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경우는 100분위가 86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학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서강대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46.9%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성균관대는 40%, 한양대는 3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현재 성적으로 지원할 경우는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논술 전형까지를 본다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대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2등급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이 100분위가 96으로 상당히 높고 1등급이고요. 생명과학은 87.23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좀 더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18.8%를 반영하고 있고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3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강대가 좀 과학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상위권 대학은 30% 이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과탐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탐구 과목 한 과목은 잘 나오지만 한 과목을 망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또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모집에 논술 전형에 쓸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한국사가 6등급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국사에 이제는 신경을 써서 4등급 이내 성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오늘 상담 학생의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3학년 때에는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교내에서 실시되는 비국어 활동이나 행사가 적은 편입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국어 활동이나 교내 행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 어느 정도 행사에 참여해야 할까요? 예. 사실 그 3학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매월 그 실시되는 학력평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그런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약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는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활동, 즉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다 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교내 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독서 활동은 평소 1학년 또 2학년 때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그런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요. 전공과 연계된 그런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학년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학과를 전공을 지원하다 보니까 전공 관련 독서를 하는 것 좀 약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탐구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팀을 결성해가지고 팀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요 대신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협업 능력 또는 인성 등에서 다양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요. 3학년이라고 해서 나 이제 수능에 올인해야 돼라고 그러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교내에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탐구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국어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각종 학교 행사 참여 후 수상한 점, 수상 등위가 점차 높아져 우수성 입증, 풍부한 독서와 봉사, 그리고 인성, 노력, 잠재력 확인 요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양점은요. 부족한 내신과 아쉬운 수학 성적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수학 약화, 자신의 꿈과 대학 전공과의 연관성 고민입니다. 선생님, 한명수 선생님,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은 학생부 기록에 의거 현재 40개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고 회장, 부회장 경력, 그리고 풍부하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
독서, 전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연속성도 있는 동아리 활동 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였음을 학생부를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칭 끝판왕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장래희망에 대해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꿈에 대한 기반이 아름다운 학생입니다. 또한 수상 내역으로 볼 때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은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상 내역에 대해서는 영역의 다양함뿐만 아니라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상 등위도 향상을 했고요. 융합형 인재로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인성과 노력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봉사활동, 특기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학생의 어머니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부에서 보여지는 잠재력과 노력 등 비교과의 훌륭함에 비해서 교과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보입니다. 특히 수학은 이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에서 등급이 하락한 점이 아쉽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학년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학업성 지도가 향상되는 데 집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화학, 생명과학의 경우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등급이 향상된 면이 있어서 3학년 과학에 대해서 향상되어가는 경향을 유지하면서 수학에서도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기반은 대단히 아름답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나노 바이오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것은 나노 로봇의 개발과 관련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어떤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목표로 하는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는 융합 소재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조금 학생과 생각하는 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와 유기나노공학과를 좀 비교해 보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서강대에서는 화공생명공학의 경우가 나노기술에 기반을 둔 세부 전공이 많아서 더 적합해 보입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의료 영상 및 기기, 생체재료, 뇌과학 분야에 집중하면서 교육과정 중 생체재료 트랙에서만 바이오 나노 재료공학을 일부 다루고 있는 면이 있어서요. 학생의 지향점과 좀 일치하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성균관대에는 나노공학과가 있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포인트가 맞는지 전공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이 학생부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2학년 생명과학원 교과 세특에서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 이 영역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꿈에 대해서 바이오 나노공학자 쪽으로 꿈을 구체화하고 신약 개발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 1학년 과학에서 세특 기재 내용을 보면 질병의 진단, 3D 프린터의 활용,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은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과목의 기재사항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이 주도성이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연계했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자, 이를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서 어떻게 살리느냐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개인 보고서를 참고하여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죠. 그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수상이나 동아리 등 이전에 우리 학생이 했던 활동과 세특 기재사항은 연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연동되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성장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꿈을 확정했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서 2번에 잘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의 장점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서를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하긴 하지만요. 자, 이미 전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독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과학, 3D 프린팅, 나노 로봇 등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는다면 전공을 선택한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고 노력이 이어짐을 보여주면서 세특에 있는 탐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이해했는지 증명하기가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는 풍성한 편입니다. 하지만 풍성함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엮음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저것 노력한 것과 자신의 목표를 향한 체계적인 성장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거둔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학교 행사 등에 참여했고 또 노력을 했고 고등학교 시작과 비교해 어떤 면이 지금 현재 달라졌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를 잘 파악하여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다면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생명과학에서 등급의 향상이 목표에 대한 노력과 연계되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목표에 대한 노력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3학년 1학기에 보완한다면 또 좋을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정영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 두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수형과 교과 평균 등급은 3.15 등급인데요. 수학 성적이 3.67 등급으로 국수형과 평균 등급보다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교과목에 비교해 볼 때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학이 좀 아까 저조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 학력평가 성적은 국수탐 두 과목 평균 2등급인데요. 백분위 조합 성적은 94.93으로 교과 성적보다는 확실히 학력평가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처럼 교과 성적보다 학력평가 성적이 이렇게 우수한 경우에는요, 정시에서도 어떤 좋은 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일단 수시에서 소신 지원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에서의 결과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는 점도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학업 역량을 그런 쪽 전체적인 학업 역량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연계한 그런 교과목의 성적을 상당히 자세하게 평가하려고 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의 경우는 국수형과 평균 3.15 등급인데 최상위권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연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수학 교과목에서도 역시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그 약간의 불리함이 충분히 교과적인 면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또 한명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막 끝판왕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탐구 활동이라든가 또 봉사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등에서 이런 활발한 활동 등이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에서의 불리함을 충분히 상쇄시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순위는요. 논술 전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3월 학력평가 성적을 평가해 볼 때 어떤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장 우리 학생이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은 한국사예요. 한국사가 6등급이라는 현실은 정말 한이 실망스러운데요. 자연계열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사에서의 최저 기준은 대부분 4등급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친구가 자연계열 학생인데 5월 1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사에서 5등급을 받으면서 모든 그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사에서 4등급 이내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은 제가 3순위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2순위로 추천을 해드렸던 논술 전형에서의 최저학력 충족 기준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다면 아마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정영 선생님 한양대 유기나노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한명수 선생님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백승한 선생님 중앙대 생명과학과 논술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추천 이유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유기나노학과 학생부 종합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 반영하는 대학이고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라든가 제출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면접도 없고 수능도 안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큰 장점인데 추천 이유는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이 우리 학생이 좀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를 안 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 창체, 세특, 종합의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년도 네. 충원율이 87.5%였습니다. 네. 자, 한명수 선생님 계속해서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이정영 선생님하고 같은 대학이지만 저는 전기생체공학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나노와 관련해서 볼 때 한번 쭉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유는 이정영 선생님 앞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환 선생님께서도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대 생명과학과 노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 등급 합이 5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복 합격률도 상당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